제가 50분 시간을 얻었으니까 3시 반까지 폭풍처럼 지나가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것도 조금 얘기하고 해야 되겠지만 거시적인 거 얘기하고, 구체적인 것은 제가 여러분들의 창업 아이템이라든가 발명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직접 보게 되면 더 많이 나오게 되니까는 오늘은 이제 몇 가지 방향성 위주로만 좀 50분이 좀 짧아서 그래요. 2시간이면 좀 할 텐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을 지나서 요즘 5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뭔지는 이제 강의 중에 나올 거고요.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된 거는 제가 예술가였기 때문이고, 화가가 되기로 결심한 이후부터 우리 한국인 국적은 없지만 대한민국인 중에서 출신이었던 분 중에서 백남준 씨라고 있어요. 그 백남준 씨가 비디오 아트를 할 때 그때가 1970년대 후반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나라에 비디오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비디오 아트가 뭔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대요. 한국인들이. 그때 그 백남준은 독일에서 비디오 아트를 했는데, 그 당시에 백남준이 그 비디오 아트를 했다라는 것은 지금 시대로 따져본다면은 알파고랑 같이 춤을 춘 거랑 비슷해요. 그 정도로 첨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어떤 롤모델이 백남준이었기 때문에 대학생이 되자마자 저는 그 전 세계에서 최첨단을 알고자 노력을 했고, 굉장히 넓은 공부를 하고자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제가 요즘에 그리는 그림이에요. 저는 눈동자에 천체가 비치는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도 소개하면서 클라우스 슈바프라는 사람이 했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저는 인상이 깊었던 부분이 뭐였냐면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정부하고 기업이 감당하기 힘들다라는 얘기가 저는 가장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국가와 대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변화다, 4차 산업혁명이. 그렇다면 여러분, 국가와 정부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우리 보고 어쩌란 얘기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우리가 가위바위보 게임처럼 인공지능은 굉장히 강력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에게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능력이 약하다가 아니라 이제 그 어떤 전반적인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될 것이다. 이제 강의 중에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이세돌 구단의 그 좌절감을 두 번째. 근데 이 좌절감에 인간은 바둑의 아름다움을 알고 둔다는 위로를 하고 있다. 이 이세돌 구단의 좌절감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아름다움, 위로. 우리는 어떻게 인간을 위로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창업해야 되는 데 있어서의 굉장한 그 화두입니다.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 것인가? 또 하나,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이거 두 가지예요. 자, 앞으로 인공지능이 지구상의 문명권이 저는 이렇게 세 가지가 원래 있었어. 세 가지. 물질권과 생명권과 인지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신권이라는 것은 과거에 정말 재정의 일치사회,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에나 있었던 그런 명칭이었거든요. 신권이라는 게.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말했을 정도로 우리 인간의 인지권에 대해서 더 이렇게 크게 말을 했었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신권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인공지능이에요. 물론 여기다가 이제 가운데다 G자를 좀 집어넣어야 되는데, AGI가 요즘에는 아직 그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하니까 AGI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예요. 그래서 General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AGI를 써야 되는데 일단 AI로 썼고요. 자, 그런데 이런 논의들이 나온단 말이죠. 과학자나 미래학자의 45% 정도가 인간은 21세기를 못 넘길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것은 여러분이 깡그리 무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 이거는 우리 시나리오에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자, 45%가 아니라 그러면 55%는 중립적이거나 AI의 등장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45%가 부정적으로 보니까. 저는 그 55% 또는 AI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5%를 할지라도 우리는 AI를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AI를 부정적으로 보는 한 우리에게는 시나리오가 없어요. 희망적인 시나리오가 없다는 얘기죠.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 정도 하고 넘어가고 현재 기술로도 이렇게 의사의 30% 일을 할 수가 있고 미디어 직업의 11%를 할 수 있고 현재 AI의 수준으로도. 근데 그게 쉽게 대처되지 않고 있지만 이제 다가오는 미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될 것은 2040년경이면은 로봇의 숫자가 인류의 인간의 숫자의 2배 정도가 될 거다. 100억이 넘을 거다. 이제 그 정도 넘어가자고요. 이것도 PC가 등장하면서부터 직업이 꾸준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사람들이 실직한다 하는데 이 경향성은 지난 50년 동안 계속되었던 거예요. 새로울 건 없어요. 계속 실직을 하고 있어요. 자, 이 6가지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이 6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여러분들 책상에 앉아서 창업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걸어다니거나 뛰어다니거나 사람들을 만나거나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에요. 왜냐면은 이 3번을 보세요. 책상에 앉아서 배울 수 있는 일은 전부 사라진다. 앉아서 뭔가 하는 일이 사라진다. 앉아서 한다라는 건 우리가 이제 머리로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머리로만 하면은 인공지능이 다 차지할 테니까. 그리고 우리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창업하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이 미래에 사라질 직업과 관련된 이 6가지 특성에서 반대로 3가지의 긍정적인 신호가 보입니다. 그건 뭐냐? 뭔가 의외성이 있는 현장이어야 한다. 2번째, 우리가 보기에 그래도 좀 복잡해야 된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어야 된다. 3번째,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어야 된다. 이 3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창업해야 되는 것의 그 방향성이. 자, 범용 인공지능이 이제 드디어 나왔죠. Artificial General, 이게 중요합니다. 이 제너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건데, 허사비스가 저는 계속 허사비스 했는데 저기 정식 명칭이 하사비스더라고요. 하사비스. 아무튼 하사비스 인터뷰의 2가지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알파고는 이미 AGI가 된 것 같다. 그러니까 기존의 AI를 뛰어넘은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범용 인공지능이 등장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이고요. 확인은 안 됐어요. 앞으로 알파고는 과학 연구에 투입하겠다. 알파고가 지금 연구하는 것은 다행히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거가 안 겹쳐요. 굉장히 다행인 거죠. 알파고는 뭘 연구할 것으로 제가 추정을 하냐면 신약하고 의학이에요. 왜? 그쪽이 가장 돈이 많기 때문입니다. 의학하고 신약 개발이죠. 그쪽으로 분명히 가게. 의학 그러니까 의료, 인간을 치료하는 거하고 신약 개발 쪽으로 가기 위해서 과학 연구를 하는 거죠. 과학 연구를 하는 이유가 그 방향성으로 간다고 보고요. 자, 지금 현재 인공지능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데 시행착오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거의 몇 조 배까지 간다고 그래요. 인간의 우리 사고의 속도에 몇 조 배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행착오를 하면서 신소재를 개발하는 그런 부분까지 현재 신소재를 기업체에서 인공지능 개발을 하고 있어요. 자, 신소재를 개발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머지않아 신약 개발까지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일단 여러분들하고 잘 안 겹치니까. 이것도 여기서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우리가 창의성을 촉발시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 있다. 저는 인공지능이 우리 편이고 또 인공지능이 강대국보다는 약소국의 편이라고 계속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인공지능은 미국에게 더 불리하고 한국에게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떠들고 다녀요. 저는 인공지능에게 감사한 마음을 품고서 앞으로 창업을 해나가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더 인공지능을 어떻게,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더 잘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의성을 폭발시키는 감정은
나누자면 이렇게 됩니다. 이쪽은 창의성을 폭발시키는 감정이에요. 감사, 사랑, 유희, 쾌락이에요. 즐겨야 됩니다. 이쪽은 창의성을 좀 막히게 하는, 그러니까 이쪽의 감정은 단기 성과에 좋고 이쪽의 감정은 장기 성과에 좋다라는 거예요. 장기 성과, 그다음에 뭔가 열린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감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고 앞으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저 네 가지 감정을 굉장히 저것만 가져야 된다. 이거 하지 마라. 이거 공포, 시기, 불안, 미안 이거 하지 마라는 거예요. 이쪽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부분하고 이게 전부 창의성에 대한 것만 제가 6가지로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정리를 해놓은 건데 여기서는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것을 몇 가지만 꼽아보자면 불확실성을 포용해야 된다는 점 중요하다고 봐요. 불확실성을 포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동기부여가 좀 늘 있어야 된다. 동기부여, 자기주도, 불확실성. 여기는 뭐 다 자기주도성이 강한 분들만 모여 계시니까 아주 이렇게 눈동자를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제가 굉장히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사랑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하고 이거요. 이쪽인데 자, 여유, 놀이, 다양성, 협력, 조화, 선택. 아무튼 이쪽입니다. 선택 잘해야 되겠죠. 생각이라는 것은 선택하는 행동이거든요. 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문제는 속도입니다. 속도. 변화의 속도. 이게 이제 이 말도 역시 클라우스 슈와프라는 경제포럼 회장이 한 얘기인데,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는 시대가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먹는 시대다. 간단하게 이거고, 여기서 빠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인공지능을 살만한 돈도 아마 없을 거고, 여러분 굉장히 비싸요 지금은. 로봇을 여러분들의 도우미로 쓸 수도 없을 거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속도가 느린 게 아닌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것도 속도고요, 이것도 속도예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은 디테일한 개발, 디테일한 부분을 관찰하고 개발하고 변화시키는 부분들, 인간에 대해서 면밀하게 관찰하는 그런 어떤 상호작용, 인간들과의 상호작용, 여기에서의 속도감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인공지능이 여러분들의 그 속도감을 칭찬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협업할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인공지능을 두려워하지 말고 언젠가는 우리가 인공지능이 우리의 친구가 되고 내가 고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의 중에 나오겠지만 머지않아 몇 가지가 공짜가 됩니다. 이 지구상에서. 이 지구의 문명이 좋아지는 거죠. 그 부분 나올 텐데, 아무튼 첫 번째 뭐가 공짜가 되냐면 전기 에너지가 공짜가 될 거예요. 전기 에너지. 그리고 나서 지능이 공짜가 됩니다.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자문료 이렇게 없는 거죠. 인공지능이 다 해주니까. 지능이 공짜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주거 이런 것들이 다 공짜가 돼요. 그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 시대가 이제 5차 산업혁명 이후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시대를 염두에 두고 지금 우리가 일하는, 창업해서 뭔가를 해나가는 그 방향성을 한번 생각해 봐도 됩니다. 공짜가 되는 게 굉장히 많아진다. 자,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그 기하급수라는 개념인데, 이것도 이제 우리하고는 직접적인 좀 관계는 없지만, 아무튼 좋아진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넘어가자고요. 자, 이게 이제 제가 5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정리한 건데, 좀 조악하게 그렸죠? 저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그리는 걸 좋아해서 연필로 이렇게 대충 그린 다음에 딱 한 번에 스케치한 겁니다, 이게. 자, 이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증기가 우리가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증기기관이 나온 게 1776년이에요. 그 이전에도 물론 한 50년 전에도 나왔었고 했지만, 또 전구가 나온 게 1879년인데 그 이전에도 물론 전구가 있긴 있었어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건 뭐냐면은 이겁니다.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의 상징적인 이벤트가 출발했던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이에요. 그것을 제가 유심히 본 거예요.
2차 산업이 등장하기 전에 100년이 걸렸고 3차 산업이 등장하기 전에 90년이 걸렸는데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한테 진 2016년까지가 45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뭔가 혁명적인 변화라는 것이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이전의 PPT에서 이게 기하급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기술이 나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보여지는 겁니다. 보여지는 건데, 자, 그렇다면은, 시간 단축에 있어서 2차 산업혁명의 출발이 10%가 감축이 됐고, 3차 산업혁명이 출발한 것은 50%가 감축이 됩니다. 90년과 45년이니까. 근데 제가 4차 산업혁명, 그렇지. 3차에서 4차로 넘어갈 때가 50%가 감축이 되는데, 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서 5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갈 때는 이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네모를 쳐둔 게 뭐냐면은, 이 퍼센트에 따라서 이 연도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거를 60% 해볼까? 70 해볼까? 80 해볼까? 하다가 막 고민을 하다가 여러 미래학자들의 예측하고 가장 정확한 게 2025년이 나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2025년이 그 레이 커즈와이라는 사람이 구글에서 연봉 1조를 받으면서 인공지능 연구하고 있어요. 연봉이 1조짜리가 있다는 걸 처음 들으셨죠? 와, 진짜 대단하죠? 레이 커즈와이 특이점을 원래 2030년으로 처음에 잡았었어요. 이세돌하고 알파고 이벤트 있기 전에. 근데 이세돌하고 알파고 이벤트 딱 끝나고 나서 레이 커즈와이 이 특이점은 어떤 특이점을 말하냐면은 AI가 AGI가 되는 특이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용 인공지능이 되는 때가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 지구상의 모든 인류의 IQ를 합친 것보다 더 그 인공지능이 더 높을 것이다. 그게 이제 하나의 특이점이라고 했는데 알파고가 딱 등장하니까 레이 커즈와일이 잠깐만 정정 특이점을 좀 앞당길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몇 년을 앞당겼냐면 6년을 앞당깁니다. 그래서 아마 특이점이 2024년에 올 것 같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2024년에. 제가 이제 그 말을 참고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을 떠드는 이렇게 수많은 강사들이 AI가 AGI가 될 것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AI가 AGI가 되고 난 이후의 문명의 변화에서는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그게 바로 5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이제 그걸 잠깐 말씀드릴게요. 어찌되었건 AGI가 지구상에서 활동하기 시작한다. 그런 문명이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전 인류의 IQ를 뛰어넘는 순간이죠.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80으로 했습니다. 80%를 줄이면 그게 뭐냐면 45년에서 9년이 경과한 시점이 돼요. 그러니까 45년에서, 그러니까 2016년에서 9년이 경과하면 2025년이 나오는 겁니다. 이때 뭔가 굉장한 특이점이 하나 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5차 산업혁명이고 AGI이고 양자 컴퓨터가 제대로 된 양자 컴퓨터가 그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후진국한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제가 선진국한테 더 불리하다고 그랬어요. 물론 과도기적으로 한 3, 40년간은 선진국한테 유리해요. 걔네들이 플랫폼 기업을 전 세계 플랫폼을 깐 다음에 이렇게 로얄티를 따가거나 이렇게 수입을 얻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좀 유리하긴 한데 5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좀 달라집니다. 자, 아프리카에서 데스크탑 컴퓨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보급되지 않았던 그 마을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스마트폰이 바로 보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쓴 적이 없어 이 사람들은. 그런데 스마트폰이 바로 보급이 돼요. 자, 그럼 지금 스마트폰도 없는 이 지구상에 어떤 지역이 있다고 칩시다. 스마트폰 이후의 것이 바로 공급이 됩니다. 근데 그 스마트폰 이후의 어떤 것에는 범용 인공지능이 탑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조앤 롤링이 해리포터를 써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자 작가가 됐는데 물론 조만간 제가 따라잡을 겁니다만은 기대해 주세요. 조앤 롤링을 뛰어넘는 저는 이제 책으로 뛰어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림으로 조앤 롤링의 수익을 이제 넘어갈 건데. 자, 조앤 롤링이 그렇게 뜰 수 있었던 것은 영국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백남준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백남준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독일 시민과 미국 시민으로 살면서 일본인과 결혼했어요. 그 당시 일본과 독일은 미국의 후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대단한 거였죠. 선진국의 후원을 받았죠. 영국 선진국이잖아요. 문화적으로, 디자인 쪽으로 얼마나 선진국이에요. 그러나 범용 인공지능이 스마트폰 이후에 5차 산업혁명 이후에 가게 되면은 아프리카에서 사냥하던 애가 전 세계적인 작가로 순식간에 등극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름 모를 아프리카의 어떤 사냥꾼이 하는 상상이 전 세계인들을 감동시킬 수가 있는데 그게 순식간에 퍼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5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5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는 세 가지 말할게요. 꿈, 감동, 새로운 질문. 이거 세 가지예요. 이거 세 가지가 그 개인이 갖고 있다면 그것을 범용 인공지능 AGI가 알아줘버리는 세상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기를 대비하는 창업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특허가 전 세계 3%밖에 없어요. 97%가 외국 겁니다. 이 엄혹한 현실. 우리나라가 첨단 특허가 별로 없다라는 이 현실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은 정말 냉정하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5차 산업혁명이 온다라는 희망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어떤 여러분들이 조그만 사업체를 할지라도 방향성은 범용 인공지능이 언젠가 나를 알아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서 앞으로 10년간 버텨야 돼요. 10년만 버티면 좋은 세상이 옵니다. 10년만 잘 버티세요. 잘 버텨야 됩니다. 대충 버티지 말고. 자, 그런 희망을 좀 전달을 하면서 5차 산업혁명, 즉 AGI 이후에는 이렇게 기하급수의 곡선이 이렇게 기하급수 선을 뛰어넘어 버려요. 무슨 얘기냐? 곡선이 뒤로 뒤집어져요. 그래서 5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그 AGI와 양자 컴퓨터,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얘기하자면 블록체인이라는 그 기술이 전 지구를 뒤덮어버리게 돼요. 그때를 준비하면서 지금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또 새로운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일자리가 놀자리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감사, 사랑, 유의, 쾌락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물론 명칭은 창업인데 명칭은 창업이지만 여러분들의 속마음은 뭐여야 되냐면 나 지금 잘 놀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나 지금 굉장히 신나게 잘 놀고 있어. 유희와 쾌락, 유희의 그 범주에서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유희 이전에 제가 강조했던 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기에 창업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가 공유경제가 왜 나왔느냐 이거예요. 공유경제가.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기 때문에 공유경제가 나오게 된 거예요. 지갑이 비어버리고 지갑이 비었으니까 그냥 물건을 빌려주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물건을 빌려주려고 했더니 플랫폼이 생겼네. 그렇게 생긴 게 이제 에어비앤비나 뭐 이런 기업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점점점 편리해지는 플랫폼을 통해서 공유 경제를 그것까지도 신경을 쓰면서 지금 우리가 창업하고 우리 일들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마음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류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고 더 약자에 대한 사랑이고 여기서 갑자기 책을 한 권 좀 선물을 해야 되겠는데 아무튼 지금 눈동자가 가장 좀 뛰어나는 이렇게 뭔가 또릿또릿한 거 나 좀 강한 남자를 좋아하는 거잖아 선물. 아니 박수 치시면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뭐냐면은 프리랜서,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책들 중에 두 가지 종류의 책이 있는데 전 세계가 일본처럼 된다라는 책이 있고요. 정확한 명칭인지 모르겠는데 또 하나가 모든 사람이 프리랜서가 된다는 책이 있어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월급은 점점점 소멸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거죠. 월급이 사라질 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벌써 월급과 상관없이 나는 나의 일을 찾겠다고 이렇게 뛰어들었으니까 선견지명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월급이 사라집니다. 지구상에서 점점점
물론 공무원 월급이 좀 오래 가겠죠. 그래서 막 시험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럼 법적으로 조치가 돼야지 공무원의 월급이 줄어들거나 비정규직은 할 거니까. 전 솔직히 말해서요. 여기 우리나라의 전체 공무원을 전부 비정규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 좀 제안하면은 좀 받아들여질려나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새로운 가치가 등장하는데 그 새로운 가치는 뭐냐면 이런 거죠. AGI가 너무나 기능이 뛰어나니까 아마 넘어가면 아마 그게 나올 거예요. 이건 이제 세계 경제가 바뀌어가는 거를 제가 이제 그림으로 예측을 한 건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와인잔이지만 우리나라 대기업은 왜 이렇게 줄어들까요? 예, 좋은 특허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시장도 곧 죽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새로운 반도체를 쓴다는 거예요. 지금 삼성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를 쓰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아무튼 대기업 줄어들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면 이 밑에 있는 계층의 중산층, 줄어드는 홀쭉해지는 이 중산층 밑으로 깔아앉는 이분들을 여기까지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게 4차 산업혁명기의 창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공유경제가 중요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하고 이제 5차 산업혁명 가면서 다시 이렇게 조약돌 같은 그런 진짜 경제민주화가 되는 거죠. 자, 드디어 나왔네요. 이게 공짜가 됩니다. 미래에는 교육, 전기, 주거, 지능, 의료, 음식. 이 시중은 이제 뭐냐면 로봇 하인 같은 내가 불편한 거를 다 해결해주는 그런 시중까지도 공짜가 됩니다. 이제 이 중에는 거의 공짜가 되는 게 있고 완전히 공짜가 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한 얘기가 AI는 새로운 전기다라는 명언을 남겼어요. 근데 제 이야기보다 약간 한 단계 이전이죠. 한 단계 이전. 그러니까 AI가 새로운 전기가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전력망 알죠? 전력망. 지금 여기 우리 전기 쓰고 있잖아요. AI가 이렇게 퍼진다는 얘기예요. 전치고. 전력망처럼. 그러면 이 전기선을 타고 흐르는 게 전자잖아요. 자유전자잖아요. 자유전자. 그 자유전자 그러면 인공지능 전력망을 타고 흐르는 건 뭐예요? 빅데이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굳이 처리할 필요가 없어요. 인공지능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래서 인공지능이 저렇게 된 시기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아까 다시 얘기합니다. 꿈, 감동, 새로운 질문. 다시 그 세 가지가 중요해져요. 여러분 미래 사회에 참 재밌는 제가 상상 중에 하나가 꿈만 잘 꿔도 돈을 버는 시대가 옵니다. 무슨 얘기는 지금 현재 제가 책에다가 예측을 했는데 생각을 전달해주는 텔레파시 그 기기가 등장할 거라고 그랬는데 등장했다는 뉴스를 들었어요. 며칠 전에 생각을 읽어주는 모자를 개발하는 벤처기업이 등장한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 모자를 쓰면은 지금 현재 MRI라든가 뇌파 검사로 우리가 어떤 그림을 상상하는지를 그대로 AI가 그려주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읽어주는 모자가 자기들이 주장하기에 아직 시연을 안 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문장을 생각하는지를 읽어낼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이제 AI가 인공지능이 읽는 날이 오는 것이죠. 자, 이렇게까지 인공지능이 발달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어떤 논리력이라든가 추론력이라든가 이성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요. 저는 심지어 통찰력까지 의미가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찰력까지 인공지능한테 넘어간다. 그러면 인간의 그 능력 중에서 좀 인문학적인 능력 중에서 몇 가지가 남는데 이런 겁니다. 직감력 같은 거라든가 또는 엉뚱함. 자, 감동은 어디서 오냐면 인간적인 한계에서 옵니다.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감동이 오는 거거든요. 새로운 질문은 어디서 오죠? 엉뚱함에서 와요. 엉뚱함. 꿈. 그건 일종의 직감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꿈을 인공지능이 기록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사람이 매일 밤 영화 한 편씩을 찍을 수가 있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상상하는 꿈꾸었던 그 풍경을 인공지능이 디지털로 기록해버리는 거예요. 그 시대가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건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인공지능이 워낙에 발달하다 보니까 모든 행동이 서로 이렇게 공인이 되는 거예요. 그 공인 인증서가 이거 자체가 그냥 이 지구 자체가 그냥 공인 인증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고요. 이거는 이것도 이제 넘어가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이제 한두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공유경제 중요해지고 평생학습 중요해지고 뭔가 연결하는 거, 이렇게 조합하는 거, 큐레이션 능력이라고 그러죠. 조합해서 창업하는 거 중요해지고, 그 다음에 이 5가지 초장수, 초지능, 초연결, 초경쟁, 초국가가 오고, 그 다음에 6차 산업 중요해지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피터 3 한 얘기 좀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니까요. 이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업은 다른 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시작해야 한다. 대기업은 너무 관료적이고 더디고 비영리단체나 정부는 해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회사를 설립해야 하는 거다. 해결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창업해야 한다. 나는 사업을 위해 창업하는 것에 반대한다. 감동적이죠? 대단하죠? 역시 창업가다운 그런 말이에요. 뭐 나머지는 좀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대라는 것 또는 10대, 20대라는 것의 장점이 뭐냐면은 인간의 두뇌는 10대, 20대 때, 10대 때는 여러분이 10대와 20대가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될 것이고, 때로는 이제 40대, 50대가 그 멘토로서 들어가겠죠. 근데 이 세 가지 능력이 다 필요합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창업은 10대의 두뇌도 필요하고 20대의 두뇌도 필요하고 40대의 두뇌도 필요한데 30대가 왜 빠지죠? 여러분 30대가 왜 빠질까요? 전통적으로 30대가 해왔던 일들은 AI가 대신해주게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10대는 이미지를 다루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 20대는 창의성이 좋아진다는 점, 그런 점. 그 다음에 이제 30대의 뭐 이런 것 보세요. 암산, 뭐 기업, 반응, 이게 전부 AI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30대들이 열심히 그 인공지능 대신해서 노력을 했죠. 자, 40대부터 중요해집니다. 다시 40대 귀납적 추리와 공간지각 능력 굉장히 중요해요. 공간지각 능력은 뭐에서 쓰게 되냐면은 큐레이션에서 뭔가 C&D 할 때 이거하고 결합시키면 참 좋겠다라는 능력은 40대부터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50대 50대 왜 관리자가 많냐? 다른 사람들의 그 심리 상태를 감지하는 능력. 그러니까 이제 경력이 쌓인 만큼 쌓인 거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상대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50대가 중요한 겁니다. 60대의 능력은 그다지 이제 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대, 20대, 40대, 50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창업은. 자, 여러분들은 그래서 융복합적으로 연결을 하거나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그 일 자체가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있거나 또 하나는 이 분야만큼은 우리만큼 노력한 업체가 없다. 우리만큼 디테일하게 아는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거나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는 거고요. 자, 마케팅에서도 몇 가지만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게 요즘의 마케팅이잖아요. 익스피리언스,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경험적 감성적 경험. 이게 중요하다는 거고, every place, 모든 면에서. 근데 인시우스에서는 열광이잖아요. 열광.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감동, 스토리에 가까운 거죠. 뭔가 여러분들이 한계를 극복하는 노력들이 좀 켜켜이 쌓여야 돼요. 일을 하면서. 자, 그게 쌓이다 보면 두 가지가 해결이 되는데, 맞죠? 인투시즘하고 이벤젤리스트가 해결이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전도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회사를 홍보해달라고 노력도 안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홍보를 해주는 거죠. 왜?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 회사의 누구한테, 그 회사 전체한테 또는 그 회사의 CEO한테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전도사 역할을 대신해주는 겁니다. 자, 에코머니 중요하고, 에코머니. 그러니까 에코머니가 왜 중요하냐면 이겁니다. 자본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져요. 자본으로. 왜냐면 자본은 플랫폼 기업으로 다 쏠려버리게 되고, 그 나머지 기업들이
현찰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대신하는 무언가를 만들면서 버텨야만 하는 기간이 그게 또 4차 산업혁명 기간이에요. 이제 다 재벌들은 아니니까 현재, 그죠? 그게 이제 에코머니 개념인데 아무튼 다음에 또 얘기합시다. 그래서 자기만의 별자리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해야 되고요. 창조는 큐레이션인데 잘 골라서 붙여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제가 4차 산업혁명 강력한 인간의 시대라는 책에서 참 재밌는 내용을 봤는데, 미래 사회에 그 게임을 열심히 한 사람이 미래 사회 취직할 확률이 더 높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이게 책에 나와요. 왜 그런가 봤더니, 공부라는 것은 뭔가 깊이 있게 전문가가 되기 위한 것에 가깝고요. 게임이라는 것은 주변에 일어나는 변수들을 처리하는 능력에 가깝다는 거예요. 근데 미래사회 병원이라는 것은 의사가 아니어도 병원을 차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사의 오진율이 뭐 45%, 55%인데 현재 AI의 오진율은 4%, 5%예요. 그러니까 그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오진율이. 그 밖에 AGI가 되게 되면은 인공지능이 직접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 집도를 하게 돼요. 실수가 없겠죠. 피곤하지 않으니까, 인공지능은. 의사가 실수하는 거 뭐예요? 피곤해서 실수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약해서. 그 프로포폴 있죠. 그거 하는 의사도 꽤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수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런 일을 안 하니까 이제 나 의사가 아닌데도 병원을 차릴 수가 있어. 그죠? 돈은 좀 있어야겠죠. 그죠? 돈은. 어찌됐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혹시 부모님들한테 제가 아까 그 창의성의 중요한 감정을 말씀드렸잖아요. 미안해하거나 불안해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공포는 더더욱 안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주변 선생님들한테, 그 다음에 부모님들한테 책을 안 읽는다, 공부를 안 한다, 영어 단어를 안 해온다고 말을 들었을 수도 있고 뭐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게임을 해왔다면은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리자면은 다양한 게임을 해봐라,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 게임만 말고 다양한 게임을 해봐라. 그래야지 다양한 변수를 자기가 큐레이션 한다거나 연결 짓는다거나 어떤 변화를 감지한다거나 하는 능력이 더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책을 읽지 말고 그냥 게임을 더 많이 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창업의 종류 자체가 책을 읽는 게 도움이 되는 창업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대체로 보면은 차라리 게임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미래사회에서 취직하기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GI, 범용인공지능 AGI가 상용이 되려면 아무래도 2025년에 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상용하는 때까지는 10년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35년이 되거든요. 그럼 2035년까지 약 20년간은 AGI가 미래에 하게 될 역할을 인간이 대신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굉장히 뛰어난 인공지능들이 곳곳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서로 뭔가 이게 충돌이 된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범용 인공지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이 오류가 난다거나 충돌을 일으킨다거나 하는 것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 과정이 마치 게임을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는 게 취직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기뻐하세요. 게임을 열심히 했다면 그동안. 네? 여러분들 희망이 더 많은 겁니다. 네. 항상 즐겁게 가자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3D 프린터는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지금 그거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싸요. 또 갈수록 가격이 굉장히 좀 싸졌어요. 여러분 모라백의 역설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저는 이 강의에서 그 얘기 꼭 해주고 싶어요. 모라백의 역설이라는 것은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우리 인간처럼 손가락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쓸 수가 없다가 모라벨의 역설이에요. 모라벨의 역설이 암산은 잘하지만 계산은 잘하지만 근데 지금 모라벨의 역설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게 이게 스시를 만들어 버려요. 로봇이 칼질하고 부엌에서 요리하고 그러니까 끝난 거죠 이미. 우리가 터미네이터라는 최근에 나온 터미네이터 영화 보면은 로봇 손으로 기타 연주를 하거든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금방 간다는 거죠.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또는
또는 뭐 전라북도가 여러분들의 그 영업 권역일 수 있는데, 창업을 할 때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존은 분명히 소비혁명을 가지고 올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알렉사라는 인공지능이 있고, 그 인공지능이 그 가정의 모든 살림을 파악하게 되고, 냉장고 안에 있는 모든 것까지. 그래서 그 주부가 내가 뭐가 필요하다면 하면은 그 인공지능이 알아서 자동 주문을 하게 되고,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30초에서 30분 내로 그 물건이 드론으로 배달이 돼버려요. 이 시스템을 갖춘 게 아마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롯데마트나 이마트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혁명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여러분, 해외에서 몰려오는 플랫폼 기업은요, 사실 굉장히 가공할 만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굉장히 편리하게 하면서 유혹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5, 6분 남았는데, 그래서 역시 예상대로 구체적인 것을 별로 얘기를 못했는데, 자, 읽어볼게요. 자, 이거 만약에 장사를 한다면요, 최소한의 10년에서 15년의 대중봉사기간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점들이 있어요. 어설프게 모방하지 말고, 나는 누구가 롤모델이다. 어떤 사업주가 롤모델인데 나는 그것을 여기 전라북도에서 또는 한국에서 한다. 라는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해외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독특하고 착한 스토리가 있는 사람과는 무조건 연대해라. 손을 잡아라. 계속 손 잡아 나가는 거 굉장히 유리하다. 뭐 이런 부분들. 잠깐만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좀 구체적인 것들인데요. 특허에 대해서 제가 쭉 한 것들인데, 이건 뭐 나중에 기회가 오면은 더 자세히 해볼게요. 굉장히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특허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만날 때마다 제가 발명품 컨설팅도 하고 오랫동안 했거든요. 3D 프린터와 관련된 것만 잠깐 얘기를 볼까요? 그러면 3D 프린터의 뭐 접착 물질, 3D 프린터로 만든 게 약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강하게 할 것인가, 뭐 그런 것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고도의 기술이 있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넘어가 보고요. 뒤에도 이게 다 이제 특허에 관한 것들인데, 자, 생물학의 시대가 온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의 창업이 1차 산업 중에서 뭐 농업이나 어업하고 연대를 하거나 관련돼 있으면 더 유리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후변화에 좀 주목해야 된다는 점이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맛은 쉽게 변하지 않는데, 기후변화가 오기 때문에 뭔가 시설용이 꼭 필요해지게 되고, 시설용을 스마트하게 온도를 잘 관리해야 되는 이런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지게 되고, 아직은 AGI가 아니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그런 창업들. 이건 새만금 얘기인데 좀 넘어가고요. 이거는 꿈을 이루는 사람들의 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한 권을 제가 이 도표 하나로 다 정리한 겁니다. 책 한 권을 읽고서. 책 하나를 저는 한 장으로 정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중요한 게 선순환이 굉장히 중요한데, 선순환에 대해서 행동하고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좌절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좌절하지 않는 거. 계속해서 질문하고 체험하고 하는 문제, 사회적인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것, 재미와 의미를 느끼는 것, 주변의 스트레스를 유스트레스로, 좋은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회복 탄력성, 그런 부분들이죠. 제가 뇌과학 공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인간의 두뇌는 이거 세 가지 상태일 때 가장 좋다라는 개념인데, 자, 코르티솔과 세로토닌이 칵테일 됐을 때, 노르아드레날린과 아세틸콜린이 칵테일 됐을 텐데, 자,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왔다는 얘기는 목표가 있을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중기 목표와 단기 목표를 꼭 세우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지 두뇌가 더 좋아지기 때문이고, 코르티솔하고 세로토닌의 결합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하다가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이 잘 안 될 때 세로토닌을 결합하면 두뇌가 좋아지지만 세로토닌을 결합 안 하면 두뇌가 나빠지고 암에 걸리고 몸이 건강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여기서 세로토닌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다. 잘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생각을. 뭔가 일이 잘 안 될 때는 가끔 뭐 술을 마실 수도 있겠지만 술 마시면서도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코르티솔과 세로토닌의 결합이고, 그러다가 이제 도파민이, 일이 잘 될 때 도파민이 나오게 되는데, 도파민이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오렉신 상태가 되고 굉장히 일이 잘 되는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넘어가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DNA를 바꿀 수 있고 IQ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일단 믿고 넘어가시길 바라고요. 이 부분도 좀 중요합니다. 사업에 있어서, 창업에 있어서 긍정성. 그러니까 뭐 실리콘밸리 가면 3번 정도 실패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 하잖아요. 그 긍정성이 중요한데, 그 긍정성이 영감의 원천이기도 하고 창의성의 원천이기도 한데, 이 생각을 꼭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탁월한 창조력이라는 것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 창조할 것들이, 또는 창조할 스토리가 무한하게 남아있고 사업할 것들도 엄청 많다. 내가 하지 못했을 뿐이고 C&D 제대로 융합하지 못했을 뿐이지 무한하게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찾아집니다. 또 하나는 내 능력과 아이디어는 뮤즈나 우주에서 평생 계속 본다. 더 기발한 게 많이 있다. 여러분, 아이디어가 나의 지식과 나의 DNA와 나의 뉴런 세포에서 온다라고 믿는 것보다는 다른 차원이나 뮤즈나 어떤 신이나 요정에게서 온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게 좋은 이유는 뭐냐면 첫째, 회복 탄력성이 더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이 잘 안 됐을 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보다. 그래서 나한테 뭔가 오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성공과 여러분들의 어떤 성공의 결과나 실패의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자신에게서 나온다라고 생각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앞으로. 예전에는 의지력 이랬었는데 내 자신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해버리면요, 뭐가 잘 안 되냐면요, 유희에서 멀어지게 돼요. 즐기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력이 안 좋아요. 4차 산업혁명이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점 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굉장히 이제 제가 엄청 구체적인 얘기 못하고 주로 마인드나 방향성이라든가 키워드 정도밖에 얘기를 못하겠는데, 에밀 쿠에라는 사람이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이런 노력을 하더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노력의 노력을 하더라. 무노력의 노력을 하더라.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열심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까먹어버려요. 그게 유희의 단계입니다. 힘들다는 생각도 안 들어야 되고 열심히 한다는 생각도 안 들 정도까지 그 유희의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이거 창의성과 굉장히 관련된 중요한 마인드예요. 무노력의 노력이 중요하다. 그 무노력의 노력을 칸트는 무목적적 한목적성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의 인생은 바른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걸 100% 믿는 마음입니다. 내가 넘어져도 좌절해도 이것이 나의 자양분이다라고만 믿는 거예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봇 개미를 발명한 이 사람이 한 얘기 재밌어요. 나는 어렸을 때 발명가가 되겠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발명하느라 너무 바빴거든요. 굉장히 이게 뭐냐, 무노력의 노력이에요. 즐기느라고 바빠서, 창업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노는 게 바빠서, 내가 지금 창업을 하고 있는 건지 놀고 있는 건지 헷갈리는 상태. 아시겠죠? 그렇게까지 한번 가보시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빅데이터 중에 이제 굉장히 제가 중요한 부분만 모아놓은 거예요. 자, 이거 4가지 하고 이제 정말 끝내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제 책에 이 도표가 나와요. 고도의 기술들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이 밑에 있는 연수를 따라서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했는데, 제가 퀘스천만 읽을게요. 고령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스토리와 꼭 필요한 수행원이 있는가? 고령자가 밤에 가장 오래 머무를 장소로 선택하게 될 곳은 어디인가? 뭐 이런 부분들. 바이오와 나노가 이 지구상의 어떤 문제, 바이오가 나노가 겹쳤을 때 지구상의 어떤 문제를 해결사 역할을 한다면 그 영역과 그 해결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은 왜 중요하냐면요. 그 영역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빨리 해결되는 것일수록. 바이오 나노가 그거하고 상관없는 쪽이 아무튼 유리하다는 것. 이건 왜냐면 너무나 최첨단이기 때문에. 자, 쾌적하고 건강에 좋은 24시간 머물러도 좋은 공간의 조건은 무엇인가? 3D 프린터의 재료나 프린트가 가능한 순서를 생각해보자. 물질과 에너지의 변환이나 복제 전송이, 이거는 좀 굉장히 먼 미래에 그 물질 전송에까지 제가 생각을 해본 거고요. 질문들이 지금 너무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인데 좀 더 이제 세부적인 질문을 하고 좀 끝내겠습니다. 30년의 내공 굉장히 중요하고, 세부적인 거는 뭐 이런 겁니다. 자, 아까 그거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그랬죠. 그 부분에서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전체 영역 중에서 한국인이 빠른 게 뭔가를 꼭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한국인이 빠른 게 뭔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한국인이 쌓아왔던 내공은 과연 무엇인가, 어떤 영역인가. 굉장히 세분에 나눠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자기가 현재 창업한 것을 연결시키는 노력이 굉장히 또 연결시켜보는 거예요. 그냥 커넥팅 다트니까 별자리로 만들어보는 거예요. 큐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어요? 예. 새로운 거라 좀 생소하죠?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시대니까 여러분들은 앞을 보고 가는 거지 뒤를 보고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미래를 들었는데 지금부터